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리면 가족과 함께 설경을 즐기러 중산간 오름이나 언덕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특히 많은 이들이 찾는 제주마 방목지는 주차장마저 폐쇄돼 주변 도로가 막히는 등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516 도로변의 제주마 방목지. 차량 1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은 텅 비었는데 갓길에는 설경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타고 온 차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사람들은 도로를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제주도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완전히 폐쇄해버리면서 근처 갓길이 아예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은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 행여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통 흐름상 이쪽에 사이두면 그 애들도 안전상 위험도 있고 이쪽에 이용하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한다며 지난달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투기와 시설물 파괴가 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우리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할 만한 인력이 좀 없다는 것도 있고요. 개방을 했을 때 보면은 문화재 관련 기물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 겨울철 눈놀이를 하거나 설경을 감상하기 위해 하루 수백 명이 찾는 제주마 방목지. 천연기념물인 제주마 보호구역의 관리는 물론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개인이 제작한 라디오나 비디오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방송국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감기열 농사를 지으면서 눈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서귀포에 계시는 굉장히 많은 네.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또 같아요.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능숙한 솜씨로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진행자. 제주로 이주해 남원읍에 새 삶의 둥지를 튼 이주민 부부입니다. 따뜻할 거라고 예상했던 제주의 겨울 추위와 자신들의 서툰 감귤 농사 이야기는 재밌는 방송의 소재가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 제작에 나선 건 마을 기업인 서귀포 귀농귀촌 협동조합. 지역 주민과 정착 주민 등 조합원 30여 명이 제주 살래란 이름의 방송국을 세운 겁니다. 마을 방송이라고 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통해서 마을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좋은 소재가 되어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대표 마을 방송인 동작 FM과 협약을 맺은 제주 살래는 이주민을 위한 방송뿐 아니라 해녀들의 삶과 문화, 올레길을 걸으며 들을 수 있는 음악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이제 서로 어쨌든 적응하면서 서로 힘든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다양성과 경쟁력으로 탄생한 마을 방송이 새로운 소통과 문화 교류의 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2공항을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에 완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부지 확정 뒤 실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면 완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주변 주민을 위한 생계와 생업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 제주 인구가 8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주택 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률 단위 권한 이양과 읍면동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자치분권 강화 연구 용역에서 연구진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특별법에서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방식이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읍면동을 8개에서 10개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로 종합행정 서비스 센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딸기가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딸기가 쉽게 물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수출에 유리한 딸기 신품종도 개발됐습니다. MBC 경남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실 안에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홍실과 아람 품종입니다. 과육이 단단해서 오랫동안 유통할 수 있고 과실이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당도도 높고 맛도 좋아 특히 수출에 유리한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출은 배를 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통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과실이 대가성이고 또한 경도와 당도가 높아서 아마 소비자 기여도가 높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 품종인 매양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딸기가 잘 열리고 높은 온도에서 색이 검붉어지는 문제점도 보완됐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개발한 두 품종을 농가 실증 시험을 거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했습니다. 딸기는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경남의 딸기 수출량은 2,910톤, 35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딸기 수출량의 90%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해 우리나라를 도우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이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구 MBC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동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디겔루나 티조라는 이름의 마을. 칠곡군은 이곳에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초등학교를 지었고 지난 9일 칠곡 군수, 칠곡군 의회 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칠곡군은 이 마을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칠곡 평화마을로 조성하고 교육과 식수, 농업용수, 의료 등 각종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절박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전기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월드비전과 함께 칠곡 평화마을을 멋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하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둘러보고 우리 오늘 칠곡 평화마을 조성을 계기로 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던 새마을 운동도 전파해 티조 마을을 자립형 농촌 마을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65년 전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은 한국 국민과 칠곡 군민들에게 이곳 마을 주민들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이슬비 정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노면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 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겠고요. 오히려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오늘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3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크게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성판악과 윗세오름은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공항에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고요. 인천을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성탄절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차기도 북서쪽 약 8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적 쌍끌이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와 잡어 2만 6천여 킬로그램을 잡고도 1만 6천 킬로그램으로 어획량을 줄여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제주 해경이 납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103척입니다. 근무 시간에 관용 차량으로 골프장을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된 총경에 대해 경찰청이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자로 문제가 된 해당 총경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했습니다. 경찰청 감사팀은 논란이 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출입 기록과 관용차 운행 일지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된 내용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소방시설 공사가 부실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허위로 보고한 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공사 감리업자가 감리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주와 종업원 1명은 2년마다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119 구급대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병원은 이 사실을 119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교장 공모제 지원 자격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임용할 서귀서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추자중학교 등 3곳의 교장을 초빙형 교장 공모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징계 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복 지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 교장 지원자는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고 공모 교장 심사에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됩니다. 개정된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진로 전담 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서는 순회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진로 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하며 초등학교와 그 밖의 학교는 교사 중 진로 부장 등 보직 교사가 진로 전담 교사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 진로 교육 집중 학년과 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